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꼭 일주일 뒤 이 시간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합니다. 자, 방금 전 KBS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KBS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누가 후보가 될까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배합니다. 윤석열이 유리하다, 홍준표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누가 된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만큼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엄정하게 당원 표심을 분석해보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넉넉하게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TV토론도 오늘 그리고 일요일 2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TV토론은 이제 큰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쯤 대부분의 당원들은 표심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가정하더라도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이긴 만큼 당원투표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더 큰 차이로 누른다면 윤석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의 연령별 분포는 어떨까요? 그리고 새로 신규 입당했다는 그 당원들의 연령별 분포는 어떨까요? 자, 방금 전 발표된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가 분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대로 일주일 뒤에도 후보가 될지는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윤석열이 대단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 KBS가 방금 전 발표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자, 이 후보 4명, 대선 후보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는 그렇지만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지금 KBS의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1대1 가상 경쟁력을 물어보고 한 질문 속에서 4명 중 1명을 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여론조사와 국민의힘의 이 여론조사 문항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KBS의 조사에서 홍준표 26.9, 윤석열 20.8로 나타났습니다. 6.1%포인트 격차지만 통계적으로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KBS는 분석했습니다. 뒤를 이어 유승민 후보가 11.7%, 원희룡 후보가 3.8% 순이었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29.6%였습니다. 자, 홍준표 26.9, 윤석열 20.8. 그렇다면 6.1%포인트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을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적합도이기 때문에 경쟁력 1대1 가상대결로 묻는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자, 당원 투표 결과가 어떨지를 예상하기 위해 KBS는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만 따로 분류해서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358명만 따로 놓고 분석했더니 윤석열이 47.3%, 홍준표가 33.3%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6.1%포인트 앞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14%포인트가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쉽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비슷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 캠페인도 윤석열 후보가 더 강하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조직이 많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뭐 14%포인트 차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긴 만큼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14%대
10.1%포인트라는 것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일주일 동안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KBS 여론조사만을 분석하면 윤석열이 유력하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원투표, 그러니까 지난번 1차, 2차 경선 때는 당원투표가 20%, 30%였지만 이번에는 50%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크게 앞섰다 하더라도 가령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홍준표가 윤석열을 10%포인트로 이겼다 하더라도 당원투표에서 11%포인트만 윤석열이 이기면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의 여론조사 선전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KBS와 MBC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건 부인하기 힘듭니다. 다른 조사에서 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20%포인트 가까이 홍준표를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는 그런 조사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넉넉하게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이 크게 이길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연령별 책임다운 현안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 투표를 한 최종 확정 선거인단을 보면 20대가 8.3%, 30대가 10.1%입니다. 지금 2030이 홍준표를 강하게 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대는 16.1%입니다. 20대, 30대, 40대 8.3, 10.1, 16.1입니다. 반면에 50대는 무려 27.6%입니다. 27.6%. 2030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60대는 얼마쯤 될까요? 27.0%입니다. 27.0%. 자, 그리고 70대는 10.9%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를 모두 합하면 이거 뭐 55, 6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여론조사는 이 각 세대별로 분명하지만 당원 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투표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 전수 평가입니다. 50, 60, 70대를 합하면 65%가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0대, 30대 홍준표를 적극 지지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신규 당원은 어떨까요? 자, 국민의힘 최종 선거인단 수 및 2차 예비경선 이후 늘어난 선거인단 수를 비교해보면 이 새로 들어온 2차 경선 이후 새로 들어온 선거인단을 보면 이 20대가 24,662명, 30대가 23,492명입니다. 40대는 32,135명, 50대는 48,206명입니다. 이거 뭐 거의 2030을 합친 것만큼 들어왔습니다. 60대는 47,330명, 70대 이상은 17,158명.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규 당원도 50, 60, 70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그전과는 다른 양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KBS 여론조사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6.1%포인트 이겼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14%포인트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이게 당원의 당심이 이 당원 투표와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쩌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령 분포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일주일 남았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전부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